산과 섬이 많은 그리스에서는 통일된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도시국가 형태의 공동체가 여러 개 존재했고 이런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폴리스들은 오랫동안 분쟁과 경쟁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 승리합니다. 당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현대 사회의 1차 세계대전 규모의 국제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쟁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아테네였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 내의 어떤 폴리스에서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직후 그리스 내 폴리스들은 페르시아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기로 합의합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맺어진 이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형성하기 전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었고 이 두 동맹은 오랜 시간 동안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에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펠로폰네소스 전쟁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27년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간단히 표현하면 10년을 싸우고 7년을 쉬었고 다시 10년간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델로스 동맹의 중심 아테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델로스 섬에 근거를 두고 각 폴리스들이 기금을 마련해 페르시아 공격에 대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금은 동맹의 중심 아테네가 아주 잘 활용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금을 횡령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테네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신전을 짓는 등의 기금이 활용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이 신전 또한 델로스 동맹 기금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델로스에 있던 궁궐을 아테네로 옮기며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동맹에 참여한 폴리스들의 불만은 쌓여갔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아테네에 정면으로 반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맹 기금으로 강한 아테네를 건설한 주역은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영웅이나 다름없는 그는 30여 년간 행정관으로 복무하며 강한 아테네를 만든 리더였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는 아테네 시민들을 사로잡았던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설은 현재까지도 많은 리더들과 정치인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연설과 행동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발전을 위해 공금을 횡령하며 다른 폴리스들을 억압했고 맹목적인 애국주의자였다는 반대의 평가도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중심이었던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를 중심으로 끝없이 성장하며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아테네가 눈에 가시 같았던 스파르타에게 동맹국들은 깡패 같은 아테네를 물리쳐달라는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스파르타의 동맹국이었던 코린토스와 아테네의 동맹국 케리키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코린토스가 스파르타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코린토스를 지원한다면 아테네가 케리키라를 지원해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스파르타에게 코린토스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스파르타가 코린토스 지원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10년의 전쟁, 전염병의 아테네와 천하무적 스파르타군의 첫 패배.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행정관 페리클레스는
즉각 성안으로 모든 시민을 대피시키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스파르타 육군이 성박 아테네를 초토화시켜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해군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보내 공격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수비를, 해군력이 거의 없는 스파르타를 상대로 바다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페리클레스의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은 훌륭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갑자기 성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자 전염병이 창궐했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군인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일반인들의 피해 또한 비슷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때 아테네의 위대한 리더 페리클레스 또한 세상을 떠나버렸고 아테네는 구심점을 잃고 혼돈에 빠집니다. 기원전 425년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해군의 거점으로 삼고 있던 동맹국 필로스의 남쪽 섬인 스팍테리아 섬에 상륙해 아테네에게 평화협상을 요구합니다. 리더를 잃고 전염병이 채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의 공격을 주장한 선동가 클레온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했고 직접 군대를 지휘했는데 스파르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최강의 스파르타 군사 200명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전투에 나가면 살아 돌아오거나 죽어서 방패 위에 실려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적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던 스파르타군이 최초로 죽지 않고 항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강의 스파르타군의 체면이 구겨지고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아테네의 전술도 뛰어났지만 오랫동안 스파르타에 핍박받았던 필로스 메세니아인들이 아테네를 도와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고 기원전 422년 아테네 선동가 클레온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레온이 죽자 아테네에 옥모파였던 니키아스가 스파르타의 평화협정을 제안했고 첫 패배를 수습해야 했던 스파르타 또한 더 이상의 전투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원전 421년 니키아스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양국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됩니다. 7년간의 휴전, 내부를 수습하며 전쟁의 불씨를 살리다. 휴전의 기간 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으로 무너진 내부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의 후유증, 무너진 경제체제 등을 수습하는 과정이었던 아테네에 다시 전쟁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등장합니다. 페리클레스의 조카였던 알키비아데스였는데 소크라테스가 제일 아꼈던 제자였으며 아테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기원전 416년 어느 동맹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던 멜로스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내는데 당시 성인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멜로스의 파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아테네가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다시 10년의 전쟁, 전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10년 전쟁의 모든 장면에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 그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의 배신 또는 결정에 따라 지중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가 보낸 첩자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해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 항복으로 막을 내립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해 모든 전쟁에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 그와 함께 휴전을 깨고 10년간 진행된 펠로폰네소스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415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도시국가 세게스타와 셀리누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은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신경 쓸 정도가 아닌 동네 싸움 정도였습니다. 세게스타는 아테네 이민자들이
셀리누스는 스파르타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셀리누스가 동쪽 시라쿠사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세게스타는 아테네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이 전쟁의 지원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스파르타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참전을 주장했고 평화조약의 주역 니키아스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참전으로 결론이 났고 아테네는 니키아스를 사령관으로 알키비아데스를 부사령관으로 결정합니다. 아테네 함대가 시칠리아 섬으로 떠나기 전 아테네에서는 신상 훼손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그리스에서 신상 파괴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자가 알키비아데스로 지목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시칠리아 섬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아테네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알키비아데스를 체포하기 위한 함대가 시칠리아 섬에 도착하자 그는 급히 탈출해 스파르타로 망명합니다. 스파르타는 알키비아데스를 환영했고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정보를 모두 넘기고 스파르타의 전략가로 변신해 아테네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니키아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승승장구하던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페르시아로 도망치듯 망명하는데 바로 스파르타 왕비와 스캔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알키비아데스는 페르시아 국왕에게 스파르타의 지원을 끊으라고 충고합니다. 페르시아가 굳이 그리스 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두 나라가 싸우다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며 그럴 경우 델로스 동맹국들이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끊었고 이 사이 패전의 상처를 간신히 추스린 아테네도 다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411년 키노세마 해전에서의 아테네 군의 지휘관은 다시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진 아테네 내부에서 갑론을박 끝에 알키비아데스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고 키노세마, 아비도스, 키지코스 해전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아테네에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406년 노티움 해전에서 스파르타에 대패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적극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노티움 해전의 패배로 알키비아데스는 또다시 추방됩니다. 공식적으로 펠로폰네소스의 마지막 전쟁은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입니다. 이 해전을 준비할 때 추방된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아테네에 귀환을 시도하지만 아테네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스파르타의 대승이었고 아테네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패배했습니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항복하고 27년에 참혹했던 그리스 내전은 끝났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오니아 지역의 한적한 마을에 숨어 지내다가 같은 해 암살자들에 의해 화살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다시 페르시아로 망명했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으나 추방당했던 알키비아데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의 상징으로 언급되지만 당시 전쟁에서 지거나 개인의 과오에 대해 무조건 추방했던 아테네 정치의 희생물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이유는 다 사람 때문이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